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61살의 가사도우미 여성과 75살의 재벌회장. 두 사람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저택 안에서 사모님이 집을 비운 2주 동안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발견했고 선을 넘을 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금지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마지막 떨림 앞에서 한 여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미숙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던 시점에 저는 61살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 그동안 저는 여러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가사 도우미로 일해왔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그저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다는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죠. 아니, 어쩌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선생님,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인데 주 6일 출근에 급여도 괜찮습니다. 한번 면접 보러 가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많은 처지도 아니었으니까요. 면접 날 저는 처음으로 그 저택의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계절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3층짜리 양옥은 웅장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집주인은 정재훈 회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를 이끌다 5년 전 은퇴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7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훈입니다. 회장님의 악수는 따뜻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주인이지만 묘하게 외로워 보이는 분이었죠. 사모님은 전직 화가셨습니다. 김서연 선생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두 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 7시까지 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모님이 집안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습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회장님 서재가 있어요. 2층은 침실들과 제 작업실이 있고요. 청소는 매일 하시되 작업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선생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서로 편한 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의 사생활이니 제가 뭐라 할 처지가 아니었죠. 일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집이 워낙 크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많지 않았고 두 분 모두 깔끔한 성격이셔서 정리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단순히 고용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셨죠. 회장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셨습니다. 그리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시거나 골프 연습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늦게 일어나셔서 간단히 식사를 하신 후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시거나 전시회 준비를 하셨습니다. 가끔 외출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셨죠. 두 분은 하루에 딱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때만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마저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서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 집의 공기에 익숙해졌습니다. 화려하지만 쓸쓸한, 풍요롭지만 외로운 공간. 이 집에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온기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윤 선생님, 물 좀 한 잔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물을 따라드리며 슬쩍 회장님을 보니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불면증이세요? 뭐, 나이가 드니까 그렇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단순한 불면증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그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장님이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 회장님, 따뜻한 우유 한 잔 끓여드릴까요? 잠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우유를 데워서 꿀을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우유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끔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렇게 큰 집에서 살면서도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가족과는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도 오래전부터 형식적인 관계가 되었다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혼자가 된 후의 공허함,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렇게 1시간쯤 대화를 나눈 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네요.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 저는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제가 이 집에서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발표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다음 주에 파리에서 전시회가 있어서 2주 정도 다녀올 거예요. 아, 그러세요? 준비 많이 하셨죠? 네, 1년 넘게 준비한 전시라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동안 남편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사모님이 떠나신 날 저택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넓은 집에 회장님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물론 낮에는 정원사와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저녁이면 정말로 우리 둘뿐이었죠. 첫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에 된장찌개 그리고 제철 나물 반찬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저 혼자 먹기 쓸쓸한데 같이 앉아서 드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아내도 없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오늘만이라도 함께 식사해요.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 선생님이 만든 음식은 참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나요. 오래전 일인데 가끔 그립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도 힘든 시절이 있으셨나 봐요. 그럼요.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죠.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며 일했고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걸 스스로 일구신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회장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요. 인간다운 삶이요. 늘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리고 은퇴 후의 공허함에 대해서 다음 날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제 이야기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윤 선생님은 남편분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매로 만났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잖아요. 사랑하셨나요?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정이 들었죠. 그게 사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리우세요? 가끔요. 하지만 이젠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와 회장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까요? 네, 그러죠. 회장님은 특별히 아끼시는 녹차를 내오셨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아내와 저는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존중은 하지만 사랑은 아니죠.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 잘못이 큽니다. 젊었을 때 일만 했거든요. 아내가 외로워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새 우리는 남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가끔 생각해요. 내 인생에 진짜 사랑이 있었나 하고요. 그 순간 저는 회장님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윤 선생님, 혹시 이상한 질문이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 손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윤 선생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급히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떠나신 지 1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었죠. 식사 시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설거지 제가 할게요. 선생님은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회장님의 고집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시는 회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와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웠습니다. 윤 선생님, 요즘 어깨가 많이 결리는데 혹시 좀 주물러 주실 수 있으세요?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장님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두툼하고 따뜻한 어깨,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아, 시원하네요. 윤 선생님 손은 참 따뜻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회장님도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 선생님,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요. 이게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의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바로 그 순간 문득 사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좀 잘 부탁드릴게요. 떠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저를 믿고 남편을 맡기고 가신 사모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윤 선생님, 회장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믿고 계세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선을 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요. 저는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감정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10년 만에 느끼는 이 떨림이 거짓은 아니라고 봐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회장님,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모님도 회장님도 그리고 저 자신도 힘들게 하는 선택은 사랑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제 옆에 오셨습니다. 윤 선생님은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아니에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순간의 행복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요.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선생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겁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부터는 저녁 식사를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사모님이 돌아오시면 저는 평소처럼 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은 잊어주세요. 잊을 수 있을까요? 잊어야죠. 우리 둘 다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오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꽃을 화병에 꽂아 현관에 두었습니다. 회장님의 서재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던 그 소파도 그날 밤의 흔적을 모두 지우듯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마치 그 2주간의 시간을 지우려는 듯이요. 오후 3시쯤 사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시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전시회는 어떠셨어요? 대성공이었어요. 작품이 거의 다 팔렸어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모님은 신이 나서 전시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편은 잘 있었죠?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식사 잘 챙겨 드셨고 건강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윤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었어요. 사모님의 믿음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날 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회장님이 퇴근하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엌에만 있었습니다. 회장님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거든요. 여보, 잘 다녀왔어요. 전시회 대성공이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수고했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두 분의 대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어쩐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음식을 차려놓고 물러났습니다. 윤 선생님은 안 드세요? 사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먼저 먹었어요. 두 분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세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회장님과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웠고 사모님을 대할 때도 떳떳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사모님이 저를 작업실로 부르셨습니다. 윤 선생님, 앉아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남편이 외롭지 않았을까 걱정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보니 남편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차분해진 것 같달까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사모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윤 선생님이 잘 돌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았기에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요. 사모님,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정원을 산책하시다가 잠깐 쉬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님, 차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윤 선생님. 회장님이 차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그날 일 생각나세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회장님이 정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덕분에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요? 회장님, 사랑은 가지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더군요. 그 사람의 평화를, 그 사람의 삶을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살아가는 기계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와 회장님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랑했지만 이루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 같은 것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당신도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회장님과 사모님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모님의 전시회에 더 관심을 보이셨고 가끔 함께 미술관에 가시기도 했습니다. 사모님도 회장님의 건강을 더 챙기시며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회장님을 변화시킨 건 아닐까. 잃을 뻔했던 것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처럼 회장님도 사모님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4, 회장님은 78이 되셨습니다. 사모님도 75이 되셨고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회장님의 걸음걸이는 조금 느려졌고 머리는 더 희어졌습니다. 사모님도 작업 활동을 많이 줄이시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관계는 3년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며 웃는 모습도 자주 보였고 가끔 손을 잡고 산책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정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저와 사모님은 번갈아가며 병원에 가서 간호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병실에 갔을 때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듣네요.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좋아지신다고 하셨어요. 윤 선생님, 3년 전 그날 밤 기억하세요? 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온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뭐가 감사하죠? 제게 사랑이 뭔지 다시 가르쳐 주셔서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거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참 잘한 거죠? 네, 정말 잘한 겁니다. 병원 복도로 나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평화가 흘러넘쳤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만족감만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일주일 후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퇴원 후 회장님과 사모님이 함께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 선생님, 앉아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제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도요.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했는데 이제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려고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윤 선생님, 사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모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선생님의 정성과 헌신이 이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 온기가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회장님과 사랑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었고
회장님과 사모님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잠깐의 열정을 얻었겠지만 평생의 평화를 잃었을 겁니다. 사모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고 회장님도 가족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그 저택의 문을 엽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을 위해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을 돌봅니다. 그것이 제 일이고 제 삶이며 또한 제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61살에 찾아왔던 그 마지막 떨림은 제 인생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회장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의 대화를 나눕니다. 잘 지내시죠? 네, 당신도요. 후회 없으시죠? 전혀요. 당신은요? 저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건 특정한 행동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60이든 70이든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순간의 열정은 강렬하지만 양심의 평화는 평생을 갑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회장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떳떳하게 살 수 있었고 회장님 부부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갈등 속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옳은 선택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주는 평화는 그 어떤 열정보다 오래갑니다. 그리고 황혼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성숙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그 저택에서 일합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을 위해 정성껏 살림을 돌보고 그분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줍니다. 그것이 제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황혼에도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는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보다는 평화가, 갈등보다는 성숙함이 남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